윤재호의 손은 사포질을 하다 멈췄다. 아니, 정확히는 손목이 말을 듣지 않았다. 40년간 나무를 깎고 다듬고 조립하던 그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웠다. 샌딩기를 든 오른손이 떨렸고 왼손 손목에선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다. 이제 정말 끝인가? 작업대 위 미완성 책장을 바라보던 재호는 천천히 공구를 내려놓았다. 먼지 쌓인 공방 안을 둘러보니 35년 전 처음 이 자리에 들어섰던 날이 떠올랐다. 28의 청년이었던 그는 나무 냄새를 맡으며 평생 이 일을 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63세. 정년까지 2년 남았지만 몸이 먼저 고장났다. 재호 형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젊은 직원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재호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공방 문을 닫기로 결정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의사는 손목 터널증 후군이라며 당분간 손을 쓰지 말라 했다. 하지만 재호는 알았다. 당분간이 아니라 영원히일지도 모른다는 걸.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오전만 일해도 오후엔 기진맥진했다. 폐업 신고 내고 공방 정리는 다음 주부터 시작합시다. 직원들에게 통보하던 날 재호는 목이 메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30년 지기 부사장 김태수는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쉬라고? 재호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다. 공방 문을 닫은 첫날 아침, 재호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습관적으로 작업복을 집으려다 멈칫했다. 갈 곳이 없었다. 40년간 매일 아침 향하던 그곳이 이제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나왔다. 1시간이 지났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다. 또 1시간이 지났다. 아내 서정희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다. 여보, 점심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재호는 견딜 수 없이 답답해졌다. 산책이라도 할까 싶어 밖에 나갔지만 평일 오후 주택가는 조용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어른들은 일터에 있었다. 혼자 걷는 그의 발걸음만 공허하게 울렸다. 나만 멈춰 있는 건가? 집으로 돌아온 재호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녁 식사 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재호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뭐지? 목공인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40년간 자신을 정의했던 정체성이 사라지자 그는 공허함에 잠식당했다. 손에 들린 공구가 없는 삶. 아침마다 향하던 작업장이 없는 삶. 그런 삶이 과연 삶이라 할 수 있을까? 옆에서 잠든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재호는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 자꾸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 질문은 밤새도록 그를 괴롭혔다. 재호 형, 시간 많아졌으니까 이제 뭐 할 거야? 동창 모임에서 박도일이 물었다. 재호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애매하게 웃었다. 글쎄, 좀 쉬려고. 에이, 쉬기만 하면 늙어. 요즘 시니어 창업 많이 하던데? 아니면 강의 같은 거? 옆에 앉은 김철수가 거들었다. 맞아. 재호 너 기술 있잖아. 목공 클래스 열면 대박 날 텐데? 아니면 유튜브. 요즘 장인 콘텐츠 인기 많아. 63세 목수에 하루 이런 거 찍어봐. 친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조언을 쏟아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다들 왜 그렇게 뭐라도 하라고 하는 걸까? 며칠 후 박도일이 전화를 걸어왔다. 재호야, 내가 카페 하나 하는 거 알지? 거기 한쪽에 작은 공간 있는데
내가 목공 클래스 열어보는 게 어때? 임대료 안 받을게. 그냥 취미 삼아 해봐. 재호는 난감했다. 도일아, 고맙긴 한데 난 아직 생각이 없어. 생각? 뭘 그렇게 생각해? 그냥 해보는 거지. 시간 남잖아. 전화를 끊고 난 뒤 재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다. 시간이 남아서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데. 그 주말 딸 윤서영이 남편과 함께 집에 들렀다. 아빠, 요즘 뭐 해요? 응, 그냥 쉬고 있지. 서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다. 아빠,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취미라도 찾으세요. 등산이든 뭐든. 사위 민준도 거들었다. 장인어른, 요즘 시니어 일자리도 많던데요. 실버 인재센터 같은데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재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생각해 볼게.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다. 왜 다들 나더러 뭘 하라는 거지? 그냥 좀 쉬면 안 되는 건가? 그날 저녁 재호는 정희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요즘 다들 나한테 뭐라도 하라고 해. 창업해라, 강의해라, 일자리 찾아라. 정희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남편을 돌아봤다. 그래서 당신은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럼 왜 하려고 해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희는 손을 닫고 남편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40년 동안 일만 했잖아요. 아침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고. 그런데 이제 좀 쉬려는데 왜 또 뭘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있으면 난 쓸모없는 사람 같아. 정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재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날 밤 재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공방이 아니라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다. 목적지도 해야 할 일도 없었다. 그저 걸을 뿐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꿈은 불안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7시 반. 40년간 한 번도 이렇게 늦게 일어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 정희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여보, 오늘은 어디 갈 거예요? 산책이나 좀 할까? 좋네요. 날씨도 좋은데. 재호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급하게 먹지 않아도 됐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평일 오전의 동네는 조용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직장인들은 출근했다. 재호는 천천히 걸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다.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는 산책로에는 예상외로 사람들이 많았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이었다. 어떤 이는 빠르게 걷고 어떤 이는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다. 재호는 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바라봤다. 이 사람들도 나처럼 은퇴한 사람들일까? 그때 옆 벤치에 앉은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말을 걸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 동네 사시나? 네, 10년 됐습니다. 근데 산책로는 처음인가 보네. 나 여기 매일 와. 은퇴하고 5년째야. 재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퇴하고 어떠세요? 노인은 빙그레 웃었다. 처음엔 미칠 것 같더라고. 근데 1년쯤 지나니까 적응되더군. 지금은 이게 내 일상이야. 아침에 산책하고 집 가서 책 읽고 오후에 또 산책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름 괜찮아. 재호는 그 말에 묘한 위안을 받았다. 1년이면 적응될까? 집으로 돌아온 재호는 서재에 들어갔다. 책장에는 오래전 사두고 읽지 못한 책들이 가득했다. 그는 한 권을 꺼내 들었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였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나는 내 안에서 나 자신을 찾고 싶었다. 재호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40년간 그는 나무 속에서 가구를 찾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찾지 못했다.
이제 나를 찾아볼까? 그날부터 재호는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다. 재호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아침 산책, 독서, 점심 식사, 낮잠, 오후 산책, 저녁 식사, TV 시청. 특별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물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뭔가 조급해 보였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여요. 재호는 스스로도 느꼈다. 머릿속이 조용해졌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 무엇을 좋아했는지 기억하기 시작했다. 한 달 반쯤 지난 어느 날, 재호는 산책 중 동네 커뮤니티 센터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다. 게시판에 공지가 붙어 있었다. 시니어 취미 모임 모집 마이너스 목공, 도예, 그림, 원예 등. 재호는 멈춰서서 그 공지를 한참 바라봤다. 목공. 오랜만에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의무감이나 부담감은 없었다. 그저 해보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재호는 휴대폰으로 센터 전화번호를 찍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커뮤니티 센터 목공실은 재호의 옛 공방과는 달랐다. 작고 소박했다. 전문 장비도 별로 없었고 책상 몇 개와 기본 공구들만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나무 냄새는 똑같았다. 재호는 그 냄새를 맡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이 냄새야. 첫 모임 날 참가자는 총 8명이었다. 60대부터 70대까지 모두 은퇴 후 취미를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강사는 30대 청년 목수 이준호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6주간 함께할 이준호입니다. 우리는 각자 원하는 작은 가구 하나씩 만들어 볼 거예요. 준호는 재호를 보며 물었다. 어르신, 목공 경험 있으세요? 조금. 재호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40년 경력을 말하기엔 괜히 부담스러웠다. 첫 수업은 간단한 도마 만들기였다. 재호의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나무를 자르고 샌딩하고 오일을 바르는 동작이 몸에 배어 있었다. 옆에서 작업하던 70대 노인 김영수가 감탄했다. 선생님, 손놀림 좀 보세요. 전문가신가 봐요? 재호는 쑥스럽게 웃었다. 옛날에 좀 했었죠. 와, 부럽네요. 나는 도마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재호는 김영수의 작업대로 가서 조용히 도와줬다. 여기 이렇게 잡으시고 톱은 천천히 당기세요. 급하게 하면 나무가 쪼개져요. 아,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그 순간 재호는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호는 손에 든 도마를 바라봤다. 완벽하진 않았다. 모서리가 조금 거칠었고 샌딩도 균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만족스러웠다. 집에 도착하자 정희가 반겼다. 오, 여보. 이거 당신이 만든 거예요? 응. 오늘 첫 수업이었어. 와, 예쁜데요? 당장 써야겠어요. 정희는 도마를 들고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잘랐다. 재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둘째 주 재호는 작은 의자 만들기에 도전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저 과정을 즐겼다. 나무를 만지는 감촉, 톱질할 때의 소리, 샌딩할 때의 리듬. 모임이 끝날 무렵 김영수가 말했다. 선생님, 혹시 우리 집 의자 하나 좀 고쳐주실 수 있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재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가져오세요. 그 후로 하나둘씩 부탁이 들어왔다. 선생님, 우리 아들 책상 서랍이 안 열려요. 선생님, 이 낡은 상 좀 손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 손주 장난감 수레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재호는 가능한 것들을 다 도와줬다. 돈은 받지 않았다. 커피 한 잔이면 충분했다. 어느 날 준호 강사가 재호를 따로 불렀다. 선생님, 실례지만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40년요. 목공방 운영했었어요. 준호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헐, 진짜요? 그럼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잖아요. 이제 은퇴했어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준호는 진지하게 말했다. 선생님, 다음 학기부터 보조 강사 해 주실 수 있어요? 사례는 못 드리지만. 재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난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좋아요. 3달째. 재호는 일주일에 3번 커뮤니티 센터에 갔다. 공식 수업은 일주일에 1번이었지만 나머지 날엔 동네 주민들이 고장난 가구를 가져왔다. 재호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수리했다. 어떤 날은 청년들이 와서 DIY 가구 만드는 법을 물어보기도 했다. 아저씨, 이 선반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 이렇게 연결하고. 와, 신기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호는 그들을 가르치며 즐거웠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했다. 완벽한 가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시간이 소중했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물었다.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재호는 손에 든 공구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나도 느껴. 예전에는 일이 의무였는데 지금은 그냥 즐거워.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찾은 거예요. 당신만의 속도를. 재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6개월이 지났다. 재호의 삶은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아침에 산책하고 책을 읽고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나무를 만졌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느 토요일 딸 서영이 남편 민준과 함께 집에 들렀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좋아. 서영은 아빠의 표정을 보며 놀랐다. 와, 아빠 표정 진짜 좋아 보여요.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재호는 웃으며 거실에 놓인 작은 책장을 가리켰다. 저거 내가 만든 거야. 헐, 진짜요? 와, 예쁜데요? 민준도 책장을 살펴보며 감탄했다. 장인어른, 요즘 취미로 목공하세요? 응. 커뮤니티 센터에서 동네 사람들 가구 고쳐주고 청년들 가르쳐주고. 그래. 서영은 아빠를 꼭 안으며 말했다. 아빠, 정말 잘하셨어요. 행복해 보여요. 재호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다. 그날 저녁 커뮤니티 센터에 가니 20대 청년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지난번에 선반 만들기 배운 지훈이에요. 아, 지훈이? 무슨 일이야? 지훈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저 요즘 주말마다 여기 와서 가구 만들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선생님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일하실 때 표정이 진짜 즐거워 보여요. 재호는 그 말에 멈칫했다. 내가 행복해 보인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호는 그 말을 곱씹었다. 40년간 그는 행복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마감, 납품, 매출, 직원 월급, 그런 것들에 쫓기며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금은 누군가의 부러진 의자를 고치며 웃고 청년에게 못 박는 법을 알려주며 미소 짓고 정희와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이게 행복이었구나. 그날 밤 재호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다. 은퇴 후 처음으로 쓰는 일기였다. 오늘 지훈이가 내게 말했다. 내가 행복해 보인다고.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은퇴 후 6개월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돈도 벌지 못했고 대단한 일도 하지 못했다. 그저 쉬었고 천천히 걸었고 가끔 나무를 만졌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나를 찾았다. 40년간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만났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쉼표였다. 그리고 그 쉼표 덕분에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재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다. 뒷산 산책로를 올라가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처음 만났던 그 70대 노인이 지나가다 인사했다. 오, 또 만나네. 요즘도 매일 오나? 네, 요즘은 일과가 됐어요. 노인은 재호 옆에 앉으며 물었다. 은퇴한 지 얼마나 됐다고 했지? 6개월요. 적응됐어? 재호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노인은 빙그레 웃었다. 그럼 됐네. 은퇴는 말이야, 새로운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리듬을 찾는 거야. 자네도 찾은 것 같군. 재호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맞아. 나는 새로운 리듬을 찾았어. 오후에 커뮤니티 센터에 가니 김영수가 손자와 함께 와 있었다. 선생님, 오늘 손주 데리고 왔어요. 얘가 선생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수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재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안녕, 이름이 뭐니? 민우요. 민우야, 할아버지가 장난감 하나 만들어줄까?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요? 재호는 작은 나무 토막을 꺼내 간단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민우는 옆에서 신기한 듯 바라봤다. 할아버지, 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재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천천히 샌딩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 민우는 진지하게 따라했다. 1시간 후 작은 나무 자동차가 완성됐다. 와, 할아버지, 고마워요. 민우는 자동차를 들고 신나게 뛰어다녔다. 김영수는 재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재호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정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오늘도 센터 갔다 왔어요? 응. 오늘은 꼬마 하나 만나서 장난감 만들어줬어. 좋아 보이네요. 재호는 정희의 뒤에서 조용히 안으며 말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당신이 그때 말해줘서. 쉬는 것도 괜찮다고. 그 말 덕분에 나 여기까지 왔어. 정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당신 스스로 찾은 거예요. 나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준비했다. 창밖으로 저녁 놀이 치고 있었다. 일주일 후 박도일이 전화를 걸어왔다. 재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카페에서 목공 클래스 하는 거 아직도 관심 없어? 재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도일아, 고마운데 난 지금 이대로 괜찮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즐기고 싶거든. 도일은 잠시 침묵하다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알겠어. 내가 행복하면 됐지 뭐. 전화를 끊고 난 후 재호는 뿌듯했다. 나는 이제 나를 알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한 달 후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시니어 취미반 작품 전시회. 재호를 포함한 수강생들이 만든 가구와 소품들이 전시됐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구경 오기 시작했다. 지훈도 왔다. 그는 재호가 만든 작은 책장 앞에 서서 말했다. 선생님, 이거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지훈아. 선생님, 저 요즘 생각해요. 회사 다니면서 주말마다 여기 와서 목공 배우는 게 제 삶에 쉼표를 주는 것 같아요. 재호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잘 생각했어. 쉬는 것도 기술이야. 나도 이제야 알았거든.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재호는 아내와 함께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봤다. 여보, 당신 작품 정말 좋아요. 그래, 완벽하진 않은데.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즐기면서 만든 게 보여요. 재호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전시장 밖으로 나오니 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재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게 내 삶이구나. 거창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삶. 1년 후 윤재호는 여전히 커뮤니티 센터에 간다.
여전히 동네 주민들의 가구를 고쳐주고 청년들에게 목공을 가르쳐준다. 딸 서영은 종종 친구들에게 말한다. 우리 아빠 은퇴하고 정말 행복해 보여.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눈빛이 살아있어. 정희는 남편을 보며 생각한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찾지 못했던 걸 드디어 찾았구나. 바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재호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생각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어. 새로운 시작도 아니었어. 그저 쉼표였어. 그리고 그 쉼표 덕분에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 이제야 알겠어. 쉬는 것도 기술이야.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